자, 봅시다. 87번부터 다음 시들의 시상 전개 방식으로 옳게 나타난 것 그랬습니다. 시상 전개 방식 밑 붙여놓고, 보통 시상 전개 방식이면 시상이 뭐의 약자다? 시인의 생각. 그러면 시인의 생각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사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하지 말고 시를 해석하기 전에 뭐부터 보는 게 좋다? 답지. 답지를 보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러면 1번 의지 강하냐, 두 번째 의미의 점층이냐, 세 번째 시간의 흐름이냐, 네 번째 시선의 이동이냐, 다섯 번째 공간의 확장이냐. 됐죠? 그럼 나시는 시선의 이동, 공간의 확장, 의지 강화, 시간 경과, 의미 점층, 이렇게 보란 얘기입니다. 자, 가시를 보니까 저녁, 늦은 저녁 때 밑줄 치고, 오는 눈발은 말집 호롱빌 및 미주치고 붐빈다. 늦은 저녁 때 밑줄, 오는 눈발은 조랑말 발굽 및 밑줄 붐빈다. 늦은 저녁 때 밑줄 쳐놓고, 오는 눈발은 여물 써는 소리 붐빈다. 여물 써는 소리 밑줄 치고,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변두리 빈틈만 밑줄 다니며 붐빈다.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보통 이거 뭘 얘기하는 거지 지금? 뭘 얘기하는지?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유사한 것들이 반복되는 걸 통사구조의 반복이라 그러는데, 답지는 이미 그게 없어. 그러면 의지 강화, 의미 점층, 시간의 흐름, 그 시간은 뭐가 됐죠? 지금 기본적으로 늦은 저녁으로 고정됐으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선의 이동 어떻게? 호롱분비, 조랑말 발굽, 그 다음에 변두리 빈터 어때요? 지금 시선 이동 했어 안 했어? 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확장으로 보기에는 너무 뭐가 된 거죠? 추상적인 개념이 나타나니까 아니고요. 그러면 일단 답이 될 수 있는 건 4번이면, 그럼 나시는 시간이 경과가 있느냐를 찾아보면 되겠죠. 자, 여름 한낮 동그라미 치고, 한낮이니까 시간의 경과면은 반드시 낮에서 어디로? 저녁 또는 밤, 새벽,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흐른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내용이 아니니까. 그러면 혹시 시간이 바뀐 거 있어요? 있죠. 깊은 잠을 자다가 다시 밑에 보면 깨어났다 그랬으니까, 낮에서 잠을 잘 때는 언제죠? 밤. 깨어났으니까 언제? 아침. 시간의 경과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된다. 시상전개의 방식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뭘 물어본다? 형식적인 것. 전체적으로 어떻게 시를 쓰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내용을 보기 전에 답지를 먼저 봐라. 자, 88번. 다음 시의 중심 소재가 된 객관적 상관물. 자, 여기서 한번 물어봅시다. 객관적 상징물하고 상관물이라는 거와 감정이입 어떻게 구분할까요? 감정이입은 말 그대로 이거의 공통점은 뭐가 돼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최소한 몇 개가 있어야 돼요? 2개, 또는 여기는 뭐가 와도 되고 화자가 와야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감정이입은 대상에도 뭐가 생겨야 되고, 감정이입이라는 건 대상에도 감정이 드러나야 되고, 나도 뭐도 감정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 감정이 무엇이 되는 거? 일치하는 거. 그런데 화자의 감정이라는 거는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가지고 추론해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어. 그러면 기뻐요 슬퍼요? 슬퍼. 울고 싶어 안 울고 싶어? 울고 싶어. 그런데 냇물이 시냇물도 뭐 울며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뭐가 됐다? 이별했다라는 상황만 나왔어. 그러면 감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당연히. 왜? 나도 울고 싶은 거겠죠. 시냇물도 울고 있지만 누구도 이별한 나도 울고 싶은 거겠죠. 그러면 둘 다 감정을 추론할 수 있으니까 뭐가 된다? 감정이입인 반면에 객관적 상관물은 마찬가지로 특정한 대상과 화자가 있는데, 이 대상에는 뭐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감정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대상의 상황을 가지고 무엇을, 화자의 상황을 무엇할 수 있는 것? 유추할 수 있는 것 또는 추론할 수 있는 것, 즉 상황의 유사점을 찾는 게 뭐가 된다?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말 그대로 객관이니까 감정 말고 그 상황을 통해서 화자의 상황을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객관적 상관물은 그랬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 동그라미 치시고요. 일단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즈문 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맑게 씻겠대요. 그러면 님의 눈썹을 맑게 씻었으니까 정성이 들어갔습니다. 하늘에다가 옮겨 심어놨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눈썹이 어떻습니까? 초승달처럼 생긴 눈썹을 맑게 씻어서 어디에다가? 하늘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동지 섣달 세모치고요. 동지 섣달까지 세모칠까요? 나르는 매서운 새가 그걸 알고 신용하며 비껴가네. 자, 이거는 뭐냐면 보세요. 눈썹이나 새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을 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절대적 가치로 승화가된 해산물입니다. 절대적 가치로 승화된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 그러면 눈썹이 뭐가 된 겁니까? 결국은 초승달일인 거죠. 하늘에 올라가서 초승달로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건 뭐가 된다? 절대적 가치. 얘는 승화를 시키는 거. 됐죠? 자, 그러면 1, 2, 3을 묶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절대적 가치, 천상, 영원한 걸 말하는 거고 4, 5는 인간에 유하는 거.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객관적 상관물은 이 초승달을 뭘로? 눈썹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넘기시. 89번. 다음 시에서 섬진강의 이미지 세모 돌리시고요. 여러분들 이미지라고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긍정의 이미지와 부정의 이미지를 먼저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가문 섬진강을 따라가 보라 미주칠까요? 따라가 보라 미주칩시다. 퍼가도 전라도 실핏줄 같은 개울물이 끊이지 않고 모여 흐르며 이건 뭐죠? 퍼가도 전라도 실핏줄 같은 개울물이 끊이지 않고 모여 흐름 뭔가가 모여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끊기지 않는 거죠. 누구의 속성입니까? 민중의 속성입니다. 여러분들 시에서 민중을 보통 민초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풀로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민초 풀의 특징이 뭘까요? 강한 생명력. 쓰러지면 다시 뭐하는? 일어나는 존재. 서로 위안과 위로를 할 수 있는 존재들. 이런 것들이 민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퍼가도 전라도 십필줄 같은 개울물들은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른다라는 것은 강한 전라도의 강한 민중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해 저물면 저문 강변에 가로치 볼까요? 쌀밥 같은 토끼풀 동그라미, 토끼풀꽃 동그라미 치고요. 숯불 같은 자운형꽃 동그라미 머리에 이어주며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 요겁니다. 하나 더 갈까요? 식물 도감에도 없는 풀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이 있죠. 토끼, 풀꽃, 자운형, 또 식물 도감에도 없는 풀 또는 지도에도 없는 강변이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소외되고 있는 겁니다. 소외된 모습들. 누구? 민중의 모습. 계속 가면 어둠 부정적인 거죠. 끌어다 주이면 클리니마 부정입니다. 환하게 꽃등도 달아준다까지를 보시면 민중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소외된 민중들의 모습이지만 어떻다?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섬진강이라는 거는 뭐 하는 겁니까? 따라가서 보면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그럼 섬진강은 이런 소외된 민중들을 무엇해준다? 하늘 삭혀준다. 이 민중들을 달래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흐르다 목매이면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미주칠까요? 으스러지기 그리워 얼싸안고 소박한 종입니다. 의인화 시켜놨죠? 됐죠? 그러면 이 말은 결국은 뭐죠? 남도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영산강까지 가니까 남도 쪽을 전부 흘러서 감쌌죠. 그러면 섬진강은 뭐하다? 남도 사람들을 감싸 안은 정감 있는 모습으로 표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인화 수법이죠. 지리산 뭉툭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니 섬진강을 따라가 보라. 섬진강 물이 어디 몇 놈이
달려들어 퍼간다고 말을 강물이드냐. 그러면 이 면물은 누굽니까? 모여있는 민중이 아니라 몇 놈이니까 위정자 정도 되겠죠. 지리상이 저문 강물에 얼굴을 씻고 일어서서 껄껄 웃으며 무등산을 보며 그렇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노을 띈 무등산이 그렇다고 훤한 이마 끄떡이는 교감하고 있는 겁니다. 고깃짓을 바라보며 마지막 괄호치까요 세 줄. 저문은 섬진강을 따라가 보라. 어디 몇몇 애비 없는 후레 자식들. 이건 뭐죠? 후레 자식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민중의 삶을 위협하는 누구? 부정적 세력. 즉 다시 말하면 면놈과 유사한 시어들입니다. 퍼간다고 말을 강물이드냐. 그러면 부정적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뭐의 모습? 섬진강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섬진강은 크게 보면 누구에게? 민중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포용의 대상이고 위안의 대상이고 위로의 대상이라면은 누구에게는 여기 나오는 누구? 부정적 세력에 대해서는 위정자에게는 어떤 모습이다? 굴복하지 않는 대상이다. 왜? 몇몇 놈이 퍼간다고 마르지 않는 거니까. 대신에 얘는 뭐 하는 겁니까? 흐르면서 이렇게 포용해주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섬진강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세요. 섬진강 첫 번째 부드럽고 포용력이 있는 존재 맞아요? 틀려요? 맞죠? 민중과 연결한다라면. 두 번째 주변의 사물과 조화로운 존재 맞죠? 섬진강을 흐르면서 영산강까지 가면서. 세 번째 한과 서름으로 억눌린 존재가 아니라 한과 서름에 있는 민중을 뭐 해주는 거? 포용해주는 거, 위안해주는 거, 위로해주는 존재.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존재 민중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90번과 91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시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판잣집 유리딱지의 아이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렸다. 미리 얘기하면 이건 전쟁 이후의 시입니다. 그러면 판잣집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전쟁의 비참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럼 가난한 유리딱지에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 미주치고요. 마냥 걸려있다. 자, 해바라기란 건 뭐냐면 해를 바라보면서 해가 있을 때 생명력을 지니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해바라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해바라기와 대립적인 시어는 뭐가 되는 걸까요? 판잣집. 가난함과 반대가 되는 겁니다. 자, 내려 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이건 뭘까요? 왜 이 말을 했냐면, 자, 전쟁 속에서도 아이들이 어떤 모습에 있죠? 해바라기 모습으로 천진난만하게 있는데 그 아이들의 모습을 차마 보기가 안쓰러워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집에 사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해맑고 그걸 보면서 아이고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울상이 된 그림자, 이건 화자의 비입니다. 나의 뒤를 따른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춘다. 잿더미가 전쟁의 비참함이죠.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져 있다. 그러면 그런 집에서도 개나리가 피어있는 거죠. 희망이 피어있는 겁니다.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새로운 희망, 소녀의 미소. 소녀가 뭡니까? 어린아이들이죠. 천진한 느낌.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나는 술에 취한 듯 흥그러진다. 왜요?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그래서 아까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른들이 잘못해서 일으킨 전쟁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랬지만 지금은 희망을 발견하고 뭐합니까? 그림자도 웃으면서 앞장서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90번 위시에서 희망적으로 느낄 수 있는 소재가 뭘까요? 물어봤다면 뭡니까? 개나리가 되겠죠. 만약에 개나리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죠? 해바라기 정도. 정답은 4번이고요. 91번 기억에서 암시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당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뭐죠? 소녀의 미소에 앞니가 빠져 죄 하나가 없다라는 것은 천진난만한 아이들. 여러분들도 그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한 7, 8살 넘어가서 초등학교 입학할 쯤 되면 이빨이 빠지기 시작하죠. 그 애들 어때요? 이뻐요? 안 이뻐요? 설마 쥐펴고 싶어요? 뭐 이러진 않죠. 또 이뻐요. 그러니까 천진난만한 아이들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서 암시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당한 것은 뭐가 됩니까?
절망적 현실을 밝게 보려는 시각, 다시 말하면 그 아이들로부터 뭐를 느끼고 있다? 희망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죠. 폐허가 된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뭐하고 있다? 웃음을 잃지 않는 우리의 미래. 그래서 지금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다. 근데 요즘에 좀 사악하긴 한데, 여러분들 그 방학 때 그런 거 한번 안 해봤어요?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두둥 그들이 몰려온다 초딩 군단 막 난리 난다면서요. 오만 욕하고 막 난리 난다면서.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초딩이랑 하면 논리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복장 터져 죽는다면서요. 무논리로 대응하니까. 뭐 싸우고 있는 어른도 마찬가지지 뭐 거기에서. 자, 92번입니다. 다음 두 작품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시적자의 복합적 신경을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죠? 시적자의 복합적 심경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는 거죠? 심경이 두 가지가 있대요.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니까 먼저 답지 볼까요? 자아인식, 현실이탈. 현실이탈, 자아극복, 자아극복, 현실인식. 현실인식, 현실극복, 현실이탈, 현실회귀. 자, 먼저 한번 봅시다. 형단아 동그라미 치시면 뭐를 채용한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을 채용한 거죠. 형단이가 나온 소설 뭐가 있죠? 심청전이야? 춘향전이야? 춘향전. 심청전은 제1회 맹인 페스티벌을 열어놓고 끝내버린 여자죠. 아버지가 눈 뜨자마자 아주 못된 여자입니다. 그쵸? 아버지만을 위한 여자야. 춘향전입니다.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니까 그네줄을 밀어라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단이라고 불렀으니까 화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춘향이가 되는 거죠. 먼 바다로. 여러분 먼 바다 미주치면 먼 바다는 그러면 긍정으로 봐야 돼요? 부정으로 봐야 돼요? 긍정으로 보셔야 되죠. 밀어서 가고 싶은 곳이 먼 바다니까 내가 지금은 갈 수 없는 이상향 정도가 되겠죠.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 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 세모 치시고요. 수양버들 나무와 백인모의 되뇌이듯 풀꽃더미 세모. 자잘한 나비 새끼 꾀꼬리 세모. 그러면 수양버들 풀꽃더미 나비 새끼 꾀꼬리 느낌으론 좋지만 여기 문맥을 보면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그랬죠. 그러면 먼 바다로 가기 위해선 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얘가 없는 곳으로 밀어달라고 했으니까 얘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현실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소재들입니다. 산호, 세모, 섬, 세모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그랬죠. 그러면 산호와 섬도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 이게 없는 곳으로 밀어달라 그랬으니까.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울렁이는 이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뭐가 되고 있죠? 뭐뭐해 다오라는 것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은 뭐의 용법이다? 강조의 용법이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고 싶다? 바다로 가고 싶다. 하늘로 가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꿈꾸는 바다와 하늘이라는 어디? 이상향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됐죠? 서로 가는 달같이니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랬다가 뭐가 되는 겁니까? 체념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 하고 싶은가? 이상향을 가고 싶은 거니까 어디를 떠나고 싶은 거죠? 현재 자신이 있는 현실을 떠나고 싶지만 체념했다라는 건 다시 뭡니까? 현실에 돌아온 거죠. 안주라고 해도 되지만 뭐가 된 겁니까? 안주라고 하다가 다시 보세요.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향단아. 다시 뭐 합니까? 다시 이상향에 대한 의지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만을 본다면 체념에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나시를 보면 새들도 세상을 뜨는군 하죠.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세모 돌리시고요. 일제히니까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겁니다. 이거는. 그럼 강요에 의해서 애국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삼천리 화려강산의 울습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색 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1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는 새는 뭐하고 있습니까? 세상 어디로?
밖으로 가고 있는 거죠. 됐어요? 날아가고 있으니까 세상 밖은 어디입니까? 하늘이에요. 그럼 새들은 뭐를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날아갔는데 밑에 보시면 우리들도 우리들끼리 그럼 새 대신에 누구? 우리도 우리들끼리 뭐 끼룩대면서 깔깔대면서 누구처럼? 새처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뭐 하고 싶은 겁니까?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죠. 자유를 찾아 나가고 싶은데 우리의 대열을 이루면서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로 날아갔으면 하는데 그쵸?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결국은 세상 밖으로 날아가고 싶은데 밑에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로 가로칠까요? 각자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니까 밖으로 자유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지만 뭐한다? 주저앉는다 그랬죠. 그러면 다시 현실로 돌아온 거죠. 현실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두 개의 일단 공통점을 찾는다라면 뭐가 되는 거죠? 현실 밖으로 나가고 싶지만 결국은 뭐합니까? 다시 현실로 돌아온 거죠. 약간의 차이점은 여기는 다시 뭐에 대한 이상향에 대한 희망을 갖지만 얘는 좌절로 끝나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겁니다. 93번 문제입니다. 다음 시에 나타난 작가의 감정상태에 동그라미 치고요. 가장 유사한 정서를 표출하고 있는 시죠. 사실은 이게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감정상태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정서죠. 또 뒤에 뭐 가장 유사한 정서가 정서로 가장 유사한 정서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는 사람이 아주 개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정서를 물어보면 뭘 찾으라 그랬습니까? 가장 적절한 건 정서를 찾을 때는 뭐부터 찾아라? 상황부터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정서는 슬플 수가 있죠. 근데 슬플 때 왜 슬프냐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임과 이별에서 또는 임과 사별에서 자식이 죽어서 부모가 죽어서 친구와 이별해서 자유가 없어서 조국이 없어서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서는 유사한데 정서가 그런 정서가 나오게 된 상황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뭘 찾아라? 정서와 가장 유사한 걸 찾으란 얘기예요. 왜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감정이 드러나냐 이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산이 저문다, 노을이 잠긴다, 저녁밥상에 아기가 없다. 그럼 여기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누가 없습니까? 아기의 부재 상황이죠. 그러면 아기가 가출을 했을까? 설마 아기가 가출한 시는 나오지 않아요? 아기가 없다라는 건 뭐가 됐을까요? 죽었겠죠 아마. 설마 아기가 꼬마 애가 엄마 왜 나 분유 안 줘? 나는 분유 하루에 7번 먹고 싶은데 왜 엄마는 5번밖에 안 줘? 나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다른 집에 가서 나 분유 10번 먹을 거야. 엄마 그동안 고마웠어요. 기저귀 차고. 엄마 갈 때 가더라도 기저귀 10개만 챙겨주세요. 저 갈 길이 멀어요. 이럴까요? 그러진 절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아기가 없어요. 어쨌든 아기가 앉던 방석에 한 쌍의 은수저. 은수저 끝에 눈물이 고인다. 그럼 아기 뭘 보면서 아기가 먹던 은수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죠. 한밤중에 바람이 분다. 바람 속에서 아기가 웃는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아기가 바람 속에서 진짜 웃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기는 방 속을 들여다본다. 아기가 뭐 엄마 이렇게 본 건 아닙니다. 아빠 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들창을 열었다 다시. 왜 들창을 열었을까? 이 부분 왜 들창을 열었을까요? 아기가 죽으니까 부모가 아기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들창을 열어서 뭐하라? 들어오기를 바랬지만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환상일 뿐이었죠. 그러니까 다시 닫고 있는 겁니다. 먼 길을 아기가 간다. 먼 들길을 아기가 간다.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맨발 벗은 아기가 울면서 간다. 불러도 대답 없다. 그림자마자 아른거린다.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한 정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슬픔도 있고요. 또 안타까움도 있고요. 또 아쉬움도 있겠죠. 자, 이때 이런 정서를 찾아야 되는데 정서를 찾기 전에 가장 유사한 거니까 뭐가? 혈육의 죽음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죠. 혈육 중에서도 누구? 자식의 죽음을 먼저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됐죠? 한번 볼까요? 설놀이 만창한데 바람아 불지 마라. 미주치가 예리성 아닌 줄은 판연히 알지만은 그립고 아쉬운 동그라미. 그립고 아쉬운 동그라미. 저기면 행여 균가하노라. 그러면 여기에서는 내가 뭔지 모르지만 1번에서 정서는 그립고 뭐가 있습니까? 아쉬움이라는 건 있죠. 그럼 일단 정서만 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검으나 희나
검으면 희다 하고 희면 검다 안에 검거나 희거나 밑줄 칠까 옳다 할 리가 전혀 없네. 옳다고 할 사람이 전혀 없더라. 차라리 귀 막고 밑줄 칠까요? 차라리 귀 막고 눈 감아 듣도 보도 말아라. 그럼 뭐가 됐습니까? 이러면 저렇다고 저러면 이렇다. 아우 더러운 세상이죠. 그러면 공정한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한탄만 있는 거죠. 왜? 공정하지 않은 세상에 대해서. 3번 반 넘어 늙었으니 다시 젊든 못하여도 이유나 늙지 말고 매양 이만하였고자 백발아 동그라미 칠까요? 밑줄 이제 너나 짐작하여 더디 늙게 하여라. 뭐 하는 겁니까? 세 번째도 한탄이죠. 무엇을? 늙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청산도 절로절로. 청산은 뭡니까? 자연이죠. 녹수도 즉 자연도 절로절로. 산절로 물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절로. 밑줄 이 중에 절로 잘난 몸이 늙기도 절로절로. 뭐가 되는 겁니까? 자연. 그러면 정서는 즐거움과 만족입니다. 왜? 이 시는 자연 친화. 자연 속에서 절로절로 살겠다는 거니까. 자연 친화는 항상 긍정적인 시입니다. 5번째 잔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는 반가움이 이만하겠느냐. 즉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님이 오는 것보다 혼자 앉아서 먼 산 바라보면서 술 한잔 먹는 게 좋다.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 못내 좋아하노라. 그러면 이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즐거움과 만족입니다. 어디에서? 자연 친화이기 때문에. 자, 팁을 하나 또 갈까요? 술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 자연에서 마시는 술은 무조건 뭐가 된다? 풍류와 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연에서 마시는 술은 긍정적 대상입니다. 그런데 속세에서 마시는 술이 있을 수가 있죠. 이때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첫 번째는 뭐다? 현실에 뭐를 잊기 위해서? 시름을 잊기 위해서 마시는 술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속세이지만 그래도 여기에서도 뭐? 풍류와 무엇이 있을 수 있다? 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긴 자연이니까 무조건 풍류와 흥이겠죠. 그러면 이 두 개는 늙음이고 이 두 개는 자연이고 여기에는 내가 잘 모르지만 뭐가 있습니까? 그리움과 아쉬움이 있다는 점에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또 쭉 지우고 가봅시다. 넘겨서 94번입니다. 다음 시에 나타나는 죽음에 대한 작가의 세계관입니다. 자, 죽음에 대한 작가의 세계관, 즉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겁니다. 내 세상 뜨면 풍장시켜다오. 밑줄 칠까요? 풍장시켜다오. 풍장이 뭡니까? 그냥 바람 속에 묻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본 적 있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피 보면 사람이 죽으면 어떤 학자가 한 건데 이렇게 나무 밑에 자연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처음에 죽냐면, 나도 그거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는데, 내가 군대 갔다 와서 본 것 같은데, 사람이요 이게 놔두면 싹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쪼그라들 것 같죠? 팽창합니다. 쫙 팽창합니다, 사람이. 그러다가 쪼그라들면서 모든 게 없어져요.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냥 죽으면 어차피 혈액이 안 통하고 하니까 처음부터 쪼그라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팽창했다가 쪼그라듭니다. 색깔도 변해요. 점점. 그러니까 막 그걸 영어로 막 씹으려가지고 다 번역이 안 돼서 뭐라고 막 하면서 그냥 난 놀라서 왜냐면 그게 뭐 몇 배속 엄청 빠르게 하잖아요. 막 빠바바바박 돌고 막 밑에면 한 달, 두 달 이거는 보이니까 이렇게다가 쭉 그 다음에 뭐라고 막 설명하는데 다 못 알아듣겠다 하고 원어로 막 씹으리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저도. 그러면서 점점 하면서 뼈 있는 것까지 다 없어지는 것까지 그걸 보여주는데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관 속에 들어가면 뭐한다? 지금 자신의 모습보다 더 불어납니다. 그러다가 다이어트 시작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풍장시켜달래요. 왜? 긍정인가 부정인가 봅시다. 어쨌든 죽었어. 풍장시켜다오 그랬으니까 죽은 겁니다.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섭섭하지 않게 옷은 입은 채로 전자시계는 하는 채로 손목에 달아놓고 아주 춥지는 않게 가죽 가방에 넣어 전세 택시에 싣고 군산에 가서 검색이 심하면 곰소증 가서 통통배에 옮겨 실어다오. 더 볼까요? 그러나 편안히 누워있다가 선유도 지나 무인도 지나 통통소리 지나 배가 육지에 허리대는 기척에 잠시 정신을 잃고 가방 벗기우고 옷 벗기고 무인도의 늦가을 차가운 햇빛 속에 구두와 양말도 벗기고 손목식이 부서질 때 남몰래 시간을 떨어뜨리고 바람 속에 익은 붉은 열매에 툭툭 튕기는 씨들을 무연히 안 보이듯 바라보며 살을 말리게 해다오. 그러면 여기까지 보니까 뭡니까? 인위적인 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으면 죽은 대로 그냥 가고 가서 어딘가에서 다 벗기고 그냥 자연적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죽으면. 그래서 인위적인 무덤도 만들지 말고 자연 속에 그냥 내비돌라 이거죠. 다시 어금니 박는 녹스 박혀 녹스는 백금 조각도 바람 속에 빛나게 해다오. 바람 이불 덮고 화장도 해탈도 없이 입을 여미듯 바람을 여미고 마지막으로 몸의 피가 다 마를 때까지 바람과 놀게 해다오. 그럼 죽으니까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죽으면 그냥 인위적인 걸 하지 말고 그냥 내비두면 난 그냥 바람과 놀다가 내가 알아서 갈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인위적인 건 모든 걸 거부하고 죽음은 그 순수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연과 함께 내 죽음도 자연과 함께 가겠다라는 것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95번 다음 시에 드러난 시적 화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폭포소리가 산을 깨운다. 괄호 쳐놓고요. 폭포소리가 산을 깨운다. 괄호 쳐놓고요. 3번이라고 일단 해봅시다. 3번이라고 먼저. 산꽁이 놀라 뛰어오르고 솔방울이 툭 떨어진다. 다람쥐가 꼬리쳐 쳐드는데 오솔길이 몰래 환해진다. 와 귀에 익은 명창의 판소리 완창이로구나. 관음산 정상이 바로 눈앞인데 이곳이 정상이란 느낌이 든다. 피안 동그라미. 피안 이렇게 가깝다. 그럼 피안이 뭐냐를 잘 치셔봐야 돼요. 피안이 뭡니까? 이렇게 가깝죠. 자기 아까 뭐 했습니까? 폭포소리가 산을 깨운 거죠. 그럼 피안은 폭포소리가 산을 깨운 겁니다. 백색정토 나는 늘 꿈꾸어왔다. 그러면 백색정토는 긍정이고요. 나는 늘 꿈꾸어왔다니까 정토는 내가 인간이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이상향을 꿈꾸어왔는데 그곳이 여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를 1번이라고 봅시다. 무소유로 날아간 무소새들 직소포의 하얀 물방울들 환한 수궁을 폭포소리가 계곡을 일으킨다. 천둥소리 같은 우리 같은 기립박수 소리 같은 바위들이 흔들한다. 하늘 바로 눈앞인데 이곳이 무한 천공이란 생각이 든다. 괄호쳐 볼까요? 여기 와서 보니 피안이 이렇게 좋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이상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배운다. 밑줄 치고요. 여기 뭡니까? 자연과 일체가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화일체가 아닙니다. 배웠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뭐라 얻었다? 교훈을 깨달았다. 뭔가를 얻었다. 이겁니다. 자연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절창의 한 대목 그 완창을 자연의 이 폭포 소리를 듣고 그게 이거야 라고 깨달은 겁니다. 나 폭포처럼 하나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란 거예요. 1번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세속적인 번뇌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늘 꿈꿨죠. 어디로? 백색정토. 2번 시적 대상을 통해 자신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그쵸? 뭘 보면서 자신의 소망? 폭포를 통해서 그걸 보면서 내가 꿈꿔왔던 거 이제 난 깨달았어. 이런 식으로. 3번 자연의 인격 부여 가문 강조 맞죠? 분명히 아까 폭포가 산을 깨웠죠. 어떻게 깨워? 네 번째가 정답이네요. 자연과 인간의 일체되는 이거 물화일체 경제 아닙니다. 폭포 소리를 듣고 그래 완창 저 폭포 소리 그래 난 내가 꿈꿨던 건 내가 생각하는 게 저거였어 라고 깨달은 거지 나도 하나가 됐다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96번 다음 시에서 밑줄친 부분을 고려할 때 서정적 장의 정서의 흐름으로 옳게 된 것은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리움에서 지겨움으로 갔느냐 기다림에서 원망으로 갔느냐 기대감에서 상실감으로 갔느냐 느긋함에서 조급함으로 갔느냐 자책감에서 혐오감으로 갔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사랑 이야기죠.
사랑 이야기에서는 절대 뭐가 안 나옵니까? 부정적인, 즉 극도의 부정적인 것은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감정이고 태도이지, 사랑하지 않고 뭐 죽여버리고 싶은, 막 묻어버리고 싶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시를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를 쓰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뭐는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안 되지만 뭐는? 원망은 가능합니다. 아, 왜 안 와요? 이런 것들. 됐죠? 부정적으로 뭐 원망은 가능하지만 비난, 비판은 안 되는 겁니다. 돼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전체를 읽어봐서 알겠지만 여러분들 태도가 처음에 보세요. 지겨움, 원망, 상실, 조급, 혐오해서 절대 안 되는 건 뭘까요? 사랑시라면 지겨움 안 됩니다. 그러면 굳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거고 시를 써야 될 이유가 없죠. 원망 가능하죠. 상실 가능하겠죠. 조급함도 나름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 나오면. 근데 뭐도 안 돼요? 혐오감은 더더욱 안 되는 거죠. 혐오감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속사유입니다. 이거는 떠난 님이. 그러면 이렇게만 생각하더라도 정답은 넓게 본다 하더라도 2, 3, 4번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돌로 된 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지훈의 성문. 당신이가 분명히 님이죠. 손끝만 스쳐도 소리 없이 열릴 돌문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손끝만 스쳐도 소리 없이 열릴 돌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돌문은 뭡니까? 지금 당신이 오기 전까지는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에 대한 기다림을 상징하는 겁니다. 돌문이라는 게. 성문이라는 게. 그럼 당신이 와서 손을 딱 하는 순간 열릴 거고 그전에는 열리지 않을 거니까. 그 다음 보시면 무사람의 조바심치나 굳이 닫힌 이 돌문. 무사람이 조바심 쳤어요. 그렇지만 굳이 닫혔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툭 건들고 뭐 나 사귀자 하더라도 나는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당신에 대한 뭘 갖고 있는 겁니까? 정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안에는, 돌문 안에는 석병난간 12층의 층계 위에 이제 밑줄 쳐봅시다. 검푸른 이끼가 앉았습니다. 왜요? 누군가가 자꾸 와서 이게 만지지 않으니까, 열리지 않아서 만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낀 거죠? 이끼가 낀 거죠. 그러면 그만큼 뭐가 됐습니까? 나는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삼으려고 해도 나는 열리지 않은 돌문이었어요. 오직 당신만이 나를 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는 길이 꺼지지 않을 촛불 한 자루도 간직하였습니다. 이는 당신이 그리운 얼굴이 이 희미한 불 앞에 어려울 때까지는, 괄호 쳐볼까요? 천년이 지나도 눈 감지 않을 저희 슬픈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잘 보세요. 기다림인데 어떤 기다림입니까? 천년을 기다릴 간절한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 약간 변합니다. 뭘 통해서요? 천년이 지나도 눈 감지 않을 저의 슬픈 영혼의 모습입니다. 했으니까 조금씩 이 기다림이 뭘로? 한으로 바뀔 겁니다. 원망으로 바뀔 거예요. 자, 길수만 속눈썹에 항시 어리운 이 두어 방울, 이슬 동그라미 치고요. 이게 한입니다. 무엇입니까? 눈에 어리는 이슬이니까 오다 안 되니까 뭐 언제 와요? 이런 것들. 당신이 남긴 푸른 도포 자락으로 이 눈썹을 씻을랍니까? 괄호 칠까요? 두 볼은 옛날 그대로 복사 꽃빛이지만 변함없는 겁니다. 그러면 원한은 있지만 화자는 뭐가 없다? 아직 변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님에 대한 사랑도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자, 괄호 한숨의 절로 입술이 푸르러감을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뭘로 변하고 있습니까? 원한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원망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면말리 굽이치는 강물, 심리적인 거리입니다. 건너와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저희 목도리를 어루만질 때, 어루만지니까 원한이 때 무엇이 되면? 사랑이 확인이 되면입니다. 왜요? 보세요. 당신의 손끝만 스쳐도 열릴 문이었죠. 그럼 당신의 손이 목덜미를 잡았으니까 님이 왔을 때, 내 사랑을 확인했을 때,
그때야 저는 자취도 없이 한 줌의 티끌로 사라지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뭘까요? 사랑이 확인이 되면 뭐해도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난 이제 사라져도 좋다는 얘기예요. 세상 이제 그만 살아도 좋다는 얘기예요. 어두운 밤하늘에 허공 중천의 바람처럼 사라지는 저의 옷자락은 눈물 어린 눈이 아니고는 보이지 못하오리다. 여기 돌문이 있습니다. 자, 돌문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면 1년에도 돌문이고 5년에도 돌문이죠. 지금 이때 돌문은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입니다. 1년에서 돌문은 기다림이었죠. 처음에 누구도 열 수 없는 저는 돌문이에요 했다라면 5년은 원한도 사무칠 양이면 뭐가 된 겁니까? 원한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다른 겁니다. 지극정성에 열리지 않은 돌문이 있습니다. 자, 당신이 오셔서 다시 1000년토록 앉아 기다리라고 보상심리입니다. 너도 와서 1000년 동안 나처럼 기다려봐. 슬픔 비바람에 낡아가는 돌문이 있습니다. 원한으로 바뀐 화자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안 오니까 나는 당신을 기다리다. 내가 진짜 주도 여한이 없다고 오기만 해준다라면 했는데 오지 않았으니까 원한이 생긴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당신도 와서 1000년 동안 한번 기다려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디에서? 기다림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원한 또는 원망 정도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속담 중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속담들이 꽤 있는데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뭐야 이게? 관용적 속담이잖아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 들어보긴 했어요? 이게 어떤 뜻으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원래 잠깐 스쳐도 인연이 생긴다죠. 근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옷깃을 스치려면 잠깐 스칠 수가 없어요. 옷깃이 어디 있어요? 여기가 옷깃이죠. 이걸 스칠 정도면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가 돼야 스칠 수 있어요. 포옹을 해야 스칠 수 있는 거잖아요. 소매는 스칠 수 있죠. 어깨는 스칠 수 있죠. 지나가다가 툭 지나가다가 스칠 수 있지만 옷깃을 스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마주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가슴과 가슴이 마주쳐야만이 옷깃을 스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 뭔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데 요거 좀 변형이 된 거예요. 사실은 누가 야 옷깃만 스쳐서 인연이란데 우리는 옷깃 스친 적 없잖아. 그 인연 안 만들 거야 이러면 돼요. 사회생활 더럽게 못하는 거죠. 이 정도면. 그쵸? 과장이 야 우리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회식합시다. 과장님 제가 변태인가요? 왜 옷깃 스쳐야 되죠? 저 회식 못하겠습니다. 다른 회사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됐죠? 만약에 여러분들 공무원 됐는데 대통령이 와가지고 오늘 여기 와서 옷깃 스친 것도 인연인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언제 저랑 하룻밤을 지낸 적이 있다고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공무원이니까 잘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지킬 뿐이지. 아마 MB 정권 때는 뭐가 됐습니까? 리스트에 올라갔을 거야. 바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재밌잖아요. 자꾸 쓰는데 나도 쓰긴 씁니다. 관용적으로 쓰이고 있으니까 지금은. 97번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거기에다가 3년 이렇게 4개씩 나눠볼까요? 삼행시 이렇게 나누면 총 4개 연이 나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이수복의 봄비입니다. 첫 번째 이비가 그치면 내 마음 강마루 긴 언덕에 서러운 풀빛 짙어 걷다 동그라미 치고요.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서러운 풀빛이 뭐가 되는 거죠? 내 마음과 같은 겁니다. 됐죠? 두 번째 푸르른 보리밭길 맑은 하늘에 종달새만 무어라고 찌꺼리겠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종달새가 찌꺼리는 푸른 보리밭길입니다. 별다른 거 없죠? 세 번째 입이 그치면 시세워 벙그러질 고운 꽃밭 속 처녀애들 짝하며 새로이 서고 그럼 처녀애들 뭐하고 있습니까? 짝하면서 새로 서 있는 꽃밭이고 마지막 입 앞에 타오르는 향연과 같이 세모 치시고요. 직유적 표현 됐죠? 땅에선 또 아지랑이 타오르 걷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임에 대한 그리움 또 슬픔을 감추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통적으로 얘들이 걷다라는 어조가 나오는 거죠. 이 어조는 뭡니까? 감정을 숨기는 담담한 어조가 되는 겁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담담한 어조. 1번 비유 있습니까? 있죠. 가치, 애상적, 정서, 환기. 환기는 무엇을 떠올리니까 무조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없다라는 거니까 부정적인 거 맞죠? 분명히 애상적인 거 맞죠? 두 번째, 사문보의 변형 민요 율격입니다. 사문보의 변형 민요 율격. 여러분들 사문보 7호조가 바로 민요적 율격입니다. 가장 이걸 잘 쓴 사람이 누굴까요? 김소월입니다. 김소월 보세요. 나 보기가 역겨워 말없이 자, 이걸 자연스럽게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읽혀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우리다 읽히죠. 그럼 몇 음보입니까? 3음보죠. 이걸 두 개를 합치면요 7, 얘는요 5, 얘는요 6, 7, 얘는요 5. 그래서 3음보 7호조가 민요조 율격이라 그러는데 얘는 뭐가 됐다? 변형됐대요. 어느 걸 보면 이현 잠깐 볼까요? 푸르른 보리밭길 맑은 하늘에 종달새 무어라고 찌꺼리겠다. 그러면 6, 5.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8, 5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약간 변형됐죠. 3음보도 맞죠. 그러니까 변형돼서 여기는 뭐가 됐다? 6, 5, 8, 5. 7호조에서 약간 변형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씩 어떻게 잘렸습니까? 푸르른 보리밭길 맑은 하늘에 종달새만 무어라 찌꺼리겠다. 3음보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변형된 거 맞습니다. 세 번째, 동일한 종결 어미 반복 걷다가 되는 거고요. 주관을 배제한 시각 아니죠. 주관은 그대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98번. 98번이 3번이고요. 99번이 4번입니다. 답만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10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장에 쓰인 수사법과 같은 수사법이 쓰인 것은 뭔가부터 찾아봅시다. 우리 옮기는 양은 밑줄이고요. 우리 옮기는 양은 밑줄. 그릇에 멱살을 잡히고 다시 밑줄. 플라스틱류의 따귀를 얻어맞았다. 그 옹기가 뭐합니까? 플라스틱에 따귀 맞았으니까 뭐가 된 겁니까? 사람이 아닌 게 마치 사람처럼 싸대기를 때리고 있는 거죠. 무엇이 사용되었다? 의인법 또는 의인화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이 뭔가? 그는 30년 동안 입고 있던 유니폼을 벗고 붓을 들기 시작했다. 뭡니까? 붓을 들었다라는 건 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공부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붓 이꼴 공부입니다. 공부할 때 사용되는 게 붓만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이거는 환유법입니다. 두 번째, 지금껏 역사를 굽어본 강물은 말없이 흐른다. 강물이 뭐하고 있습니까? 역사를 받고 말없이 흐르고 있으니까 사람처럼 하고 있는 거죠. 의인법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겠네요. 3번은 돈을 잃은 것은 적게 돈 동그라미 돈을 동그라미 잃은 것은 적게 세모 잃은 것이지만 명예 동그라미 잃은 것은 많이 세모 잃은 것이고 건강 동그라미 잃은 것은 모든 세모 모든 것을 읽는 것이다. 뭐가 되는 겁니까? 적게 많이 모두 적게 많이 모두니까 점점 지금 범위가 커지고 있죠. 강도가 커지고 있죠. 그런 점에서는 이거는 점층법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보고 싶어요. 붉은 산이 그리고 흰옷. 흰옷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거니까 이것도 환유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조오. 내 마음은 호수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은유. 넓은 의미에서는 비유법이고
구체화시키면 은유법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100번까지 했고요. 우리 쉬었다가 10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